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 집값을 좀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요, 지난주는 서울이 0.09% 올랐는데 이번 주는 0.1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서울시는 지금 급매물이 소진된 후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관망세를 보이는 구축 대비 신축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여기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는 서울 지역의 대단지를 말합니다. 최소 3,000세대에서 5,000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바로 서울 시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후 매물 가격이 추가 상승이 이어가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그 서울이라 하더라도 단지가 아주 적은 단지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대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북구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북에 14개 구가 있는데요. 강북구가 지금 이번 주 0.11% 올랐습니다. 자, 성동구는 0.25% 올랐는데 행당동과 금호동의 대단지 위주로, 맞습니다. 행당동이라 하더라도 대단지 위주로 일부가 올랐고요. 역시 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0.21%가 올랐는데 한남동과 이천동 주요 단지 위주입니다. 모든 단지가 아닙니다. 동대문구 0.20%, 장안동, 답심리동 위주로, 마포구 0.20%는 염리동과 대흥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강북 지역 전체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랬는데, 제가 성동구에 있는 행당동 아파트와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 아파트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성동구 행당동에 이번 주 0.25% 올랐다고 해서 대림 이익 편한 세상입니다. 3,404세대 대단지죠. 여러분, 아무래도 대단지는 좀 단지가 크다 보니까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편인데, 전용면적 84.87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2006년으로 내려갑니다. 지난 17년 전입니다. 2006년도에 이편한 세상이 12월에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에 2년 만에 4억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년 만에 1억 4,900만 원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11, 12, 13 수년 동안의 상승과 하락과 부합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2009년도에 12월에는 다시 1억이 올랐습니다. 5억 1,200만 원까지 올랐다가 2013년 12월에 다시 4억대로 떨어졌습니다. 4억 7,15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8년도에 최저점이고 2013년도에도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5년에 걸쳐서 하락과 상승과 보합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입니다. 5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그 당시 출범할 때 이 아파트가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4년 만에 2021년 2월에 13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28건 거래가 발생하면서 최고가가 1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3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지난해 이렇게 큰 단지에서 3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3건의 평균 금액을 내보니까 1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8월까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거래가 6배가 늘었습니다. 6배가 늘었는데 평균적으로
총 18건 평균 금액을 내보니까요 10억 6,5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총 18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2월부터 올 7월까지 소폭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8월 들어서 거래가 뚝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9월에 추석인데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이제 4, 4분기인데 아마도 지금은 급매물이 소진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매수자 우위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살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금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는 건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용산구 한남동 대림 아르빌 전용면적 84.57제곱미터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입니다. 10월에 4억 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년 동안에 2억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6억 9천이 됐는데 4년 만에 2021년 2월에 최고가 13억 2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6억 이상이 올랐어요. 6억 이상이. 6억 3천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건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 한 건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한 건 거래가 발생해서 올해 들어서 한 건. 예. 그러면 2021년도에 최고가가 13억 2천인데 올해 한 건 14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 아니겠어요? 9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한 건 거래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상승하고 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강남으로 넘어갑니다. 강남 11개구 이번 주 0.16% 올랐습니다. 송파구 많이 올랐어요. 0.37% 올랐는데 잠실동, 신촌동 대단지주로 올랐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강남구 0.20% 올랐습니다. 압구정동과 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그런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구 0.18% 올랐어요. 목동과 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주요 단지, 대단지를 말합니다. 강동구 역시 0.18% 올랐는데 고덕동과 암사동 위주로 올랐는데 역시 뭡니까? 대단지입니다. 예, 강남 전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면 제가 송파구 잠실동 리센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센치는 5,563세대입니다. 크죠? 전용면적 84.99제곱미터 25.7평 분양평수 33평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요. 15년 전에 12월에 9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5년 만에 떨어졌어요. 2013년도에 12월에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5년 동안 상승, 하락, 보합이 유지되다가 결과적으로 저점이 2013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7년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졌다니까요. 언제까지? 2013년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 사는 게 아니라 2013년 그때 저점에 산 사람들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5월에 12억 5천만 원 가던 것이 4년 만에 지금 수도권과 서울은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죠. 12월에 2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평균 2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26억 1천. 그리고 2023년 1월에 5건 평균이 20억. 그리고 7월 달에 들어서 평균 9건, 9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평균은 23억 1천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지금 8월이죠. 8월 달 지금 현재 4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평균은 23억 7천입니다. 그러니 지난 평균에 23억 1천에서 이달에 23억 7천이니까 평균적으로 6천만 원 올랐습니다. 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대단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5,563세대에서 지난달에 9건, 이달에 4건입니다. 지금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구 압구정동 살펴보겠습니다. 미성아파트 제1차 전용 면적, 여기는 적은 평수가 없습니다. 153.36제곱미터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 8월에 전용 면적 153.36이니까요. 50평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1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 건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민감한 시장이죠. 2013년도에 14억 2,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5, 6년 동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2017년 5월에 26억 5천만 원. 자, 그런데 거래가 거의 없다가요. 2021년 3월에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26억짜리가 42억. 한 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뭐 50억이면 어떻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한 건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들어서 6월 달에 44억 한 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매덕이 올랐잖아요. 자,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거래 가격이 올라서요.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한 건 거래가 발생한 걸 가지고 신고가 갱신했다. 아파트가 계속 상승 무드를 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에 한 건 거래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거래가 없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강남구 대치동 살펴보겠습니다. 개포구성 1단지입니다. 역시 84.81제곱미터인데 2006년입니다. 17년 전에 10월에 16억 4,500. 그런데 여러분, 2008년도에 떨어졌습니다. 5억이 떨어졌어요. 11억 7천으로.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에.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2013년도에 10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6억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14년, 15년, 16년, 17년 4년 동안 꾸준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15억 7천만 원 가던 것이 2021년 12월에 2배로 폭등했습니다. 15억짜리가 31억 8,500만 원으로 문정부 때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2023년 1월에 2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평균은 25억 2,500만 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한 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25억 8천. 올 4월 달에 한 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26억 9천.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29억 5천에 한 건 거래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25억 26억짜리가 29억 5천 한 건 거래가 발생했다고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아파트 한 건에 지금 3억 4억이 올라갔다고 한 건 거래 발생했다고 지금 평균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통계는 신뢰성이 없는 것이죠. 예측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 살펴보겠습니다. 고덕 그라리움 4,932세대입니다. 큰 단지죠.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9월에 준공됐으니까 이제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전용 면적 84.2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0월에 이 아파트가 13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1년도에 18억 8,300만 원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14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5억 가까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올해 7월 달에 2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평균 15억 8천만 원의 2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4억 5천만 원에 대비해서 15억 8천이니까 평균적으로 1억 3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2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평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평균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지입니다. 거의 5,000세대 가까운 단지에서
7월 달에 2건 거래가 발생했다는 건 거의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8월 달에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16억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소비와 생산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마이너스 0.03% 아닙니까? 그리고 디플레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 징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동산발 연쇄 디폴트입니다. 채무 불링으로 리스크가 금융으로까지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일제히 악화 일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이징 왕징의 랜드마크 건물이 무려 30% 이상 공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 시내에 가면 벽면에 전부 다 임대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유달리 부동산 가격이 나홀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아마도 이제 9월, 10월 이제 4분기가 시작되는데요. 4분기부터 수년 동안, 수년이라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가격이 상승과 하락과 보하 계속 되다가 신압으로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물론 투자하실 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